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쉬면서 하겠습니다. 부모님 잘 지내셨어요? 두 분은 같이 오신 거 아니죠? 따로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거사님은 뭐 어디 서울에 계십니까? 서울 바로 옆 동네. 서울 옆 동네 어디? 경기도 하남시라고. 아 하남. 예. 그러니까 그죠. 강동. 분당 하남 쪽에. 오케이. 용인 수지. 야 용인 계시구나. 수지에. 오케이.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유튜브 보고 음. 좀 법문이 좀 와닿는 게 조금.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뭐 떨리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긴장하거나 긴장 안 됐어요 올 때 떨리거나 괜찮았어요? 일단 다른 선호는 처음에 갔을 때는 좀 긴장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지금 그렇게까지 긴장하고는 건 없고 어쨌든 뭐 좋습니다.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자기가 깨닫고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그죠? 깨닫고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 처음 뵈신 보살님도 오늘 오셨구나. 잘 오셨어요. 뭐 이게 공부를 특별하게 뭐 아르마리로 뭐를 이해를 하거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한번 우리가 그렇잖아. 왠지 모르게 우리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왠지 이게 낯설지만도 내가 이렇게 쏙 하고 마음에 설레이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호기심.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이야기지 뭔가 많이 알아라는 게 아니거든요. 좀 많이 쉬워졌어요. 찾으면 이거 헤아리면 안 돼. 헤아리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들어온다라는 게 그냥 그런 설레임 정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보살님은 그러면 어떻게 뭐 본인이 깨닫고자 했는데 깨닫고자 이제 마음을 내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알고자. 왜 깨닫고 싶고 왜 자기를 알고 싶고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제가 그림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내 자신을 찾는 게 타인으로부터 찾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헤맸는데 그게 엄청난 상처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림을 조금 더 깊게 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게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바라봐야지만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초입 단계에 있는 거죠. 제 작품이 초입 단계인 것처럼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스승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인가? 그래서 뭔가 마음을 오픈하고 질문도 하고 나를 다 오픈하면은 그게 어떤 좋은 해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처로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더 나은 스승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 아주 못 찾은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무슨 채널이라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불의를 알려주셔가지고. 소개 받고 오신 거예요? 네. 보통 소개 시켜주는 사람은 잘 안 오고 소개 받고 소개만 시켜주러 다녀. 좋다.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러면 본인이 좀 해주시면 될 건데 여기까지 보내주는 좋습니다. 그 보살님한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본다라는 게 나를 본다라는 게 그래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고 그럼 나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을 발견해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볼 겁니까? 거기서 막히잖아. 내 안에서는 또 어떻게 볼 겁니까? 또 그렇게 던지면 또 뭐 안과 밖이 없다 이래버리면 또 막막해지거든.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안과 밖이 없다 그러는데 나를 어디서 찾지? 또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손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에 이제 선지식이 있고 눈 밝은 선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선지식이 있고 눈이 밝은 도반들이 있는데도 좀 어울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소화가 돼야 돼. 안팎이 없다라는 것과 나를 본다라는 것과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과정 아닌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공부에 중점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 가지고 어울리고 그냥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 젖어 들어가 보시는 거지. 도반들이랑 스승들이랑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본다라는 게 그냥 뭔지 알아요. 자기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를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주체를 가지고 뭐 나를 보고 마음을 관하고 마음을 직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게 딱 마음이 깨어난다고. 저절로 안팎이 툭 터져버려요. 믿고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본다라는 거는 그 자칫하면 또 망상할 수 있거든.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망상하고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뭐 체험이나 느낌이나 뭐 그런데 또 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런데 한번 어울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냥 그게 뭔지를 자기가 소화가 돼요. 개합이 된다는 이야기고 바로 알아차려진다라는 많은 그런 것 같아요. 보살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인연을 우리가 그렇잖아. 중생의 이 세계도 우리가 인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생 세계는 중생물이 들고 깨어있는 데 오면 또 깨어있는 그물이 들거든.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보살님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되거든. 결국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다. 바깥에서는 또 혼자서 또 공부하기는 나를 봐야 되고 내 마음을 직시해야 되는데 또 혼자서는 그게 쉽지 않는 거고 그렇죠. 쉽지 않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저절로 그냥 녹아져 들어가가지고 그냥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는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 혼자서 또 맴돌게 되거든. 생각으로 아른마리로 그런 맹점이 있지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눈 밝은 선지식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우리가 사무친다 그런다라는 걸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 법에 딱 녹아 들어가면 보살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보살님 스스로가 그런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자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보살님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게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손 댄다고 해가지고도 손을 제대로 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오직 모르는 마음, 오직 뭐 내가 어차피 못 찾고 내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아우러져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보살님이 마음이 쑥 내려가고 그동안 있었던 그런 과거의 어떤 회한이나 기억, 어떤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장벽들이 확 거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건 많은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질적인 변화라는 게 뭐면 자기가 이제 눈을 뜬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살님을 구속을 안 받을 거잖아 스스로. 어떠한 곳으로부터 그죠? 이제 그런 힘을 기르게 되겠죠. 저는 뭐 제가 공부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거든요. 여기 있다 보면은 왜 그냥 저절로 툭 트여버리고 저절로 그냥 이게 이 자체성이라는 게 본인이 실감이 됩니다. 그럼 보살님이 활짝 피어나서 살아가지고 활짝 피어서 그림 그리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뭐 그림 그리는 작가?
그래요. 본인이 이제 직업상 그림 미술을 하고 그림 그리는 게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살님도 그림을 그리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건 하나의 창조 작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도 사실은 보면 이제 보살님이 생각하고 이 나라는 거는 그 그림판에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그림과 같은 거거든 사실은. 나는 광대무변하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우리가 홍과 같은 사람이지. 홍과 같은 그런 거지. 그림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림자 노릇을 하면 안 되겠지. 그림은 내가 그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파랗게 칠할 수도 있고 빨갛게 칠할 수도 있고 그지? 그걸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림 그리듯이 자기를 온전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걸림 없이. 그죠? 이 삶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이 몸이 난주라고 생각이 난주라는 너만 떨어지면은 나만 없어지면 다 되거든 그냥. 그런데 거기 끝까지들 못 놓는 게 심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놓는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자기가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저절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리지. 그죠?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나를 없앨 필요도 없고 나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꼭 본인이 알아요 뭔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없다, 내가 있다 그런 것도 다 없어진다고. 있니 없니 하는 그 세계로부터 다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걸림이 없어지는 거고. 고사님도 그러면 공부를 조금 그래도 뭐 관심을 가지고 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보시니까 뭔가 내가 뭐 이점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신 바에 의하면 조금 뭐 어떤 경계의 어떤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조금 질적인 그런 이점을 보신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체험은 와닿는 건 솔직히 그렇게는 없었고요. 그냥 이해로만 좀 아는 게 좀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과 몸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지금 체감이 좀 되겠더라고요. 어떤 때면은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잠깐 나를 잊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딱딱 문득문득 깨치면서 아 진짜 이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자꾸 그런 거는 이게 와닿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힘든 게 이제 마음이 좀 너무 흔들리는 게 많고 좀 생각이 많고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좀 멘탈이 좀 약한 편이에요. 좀 주변에 어떤 그런 좀 이벤트는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서 좀 이 공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다 보면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좀 뭔가 근데 너무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뭐 고사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꼼꼼하게 예. 짚어가면서 공부한 게 그게 장애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사례심이 고사님도 너무 깊은 것 같아. 그게 너무 위축이 돼 있어 이 법에. 너무 꼼꼼하게 보셨어. 뭐를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또 그 응축될 수 있거든. 확인하듯이 그런 것도 좀 비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왠지 공부만 들어오면 좀 긴장되는 것 같고 뭔가 그렇고 삶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인 거고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이해로서 좀 짚어 나가시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죠. 그냥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마주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이게 다거든. 이게 제가 모든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모습이라는 게 뭐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지금 뭔가 좀 많이 움츠러져 있고 조금 그런 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공부라는 걸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저절로 익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본래 부처라는 건 아무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본인 노력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제가 보니까 이 삶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해서 응축시킨 것 같아. 본인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를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긴장이 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차도 좀 마시시고 과일도 좀 드시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습니다. 거다님 조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쓴다고 해요. 몸이 강인해지고 어떤 내 마음이 강인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조금 피하지 마시고 자기 현실 자기 마음이니까 한번 진짜 자기 한번 자신 한번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피해가지고 어떤 모양이나 이름으로 분별로서 나를 이렇게 짚어 나가지 마시고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네. 제가 왜 그런 얘기가 그런 힘이 있는데 내가 긴장을 하고 위축이 되는 거는 자꾸 생각으로 짚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힘을 못 쓰죠. 마음에 힘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모습도 자기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잖아. 오늘 거다님이 아까 예민하다고 그랬잖아.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 예민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위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거기다 한번 거다님이 한번 본인 잡고 있는데도 한번 직시해가지고 한번 내 자신이 한번 허물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진실해져야 된다는 게 뭐면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해져야 되거든.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강하게 보이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조금 밝게 보이려고 그래도 자기 안에서 위축되어 있는 거는 못 속이지 않을까. 뭔가 그 모습까지도 내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지. 보실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제가 거다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제 밖에서 찾고 맞추기만 했지 그런 걸 한번 직시해 볼 시간을 안 가져보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고 자기 나약함을 바로 직시하는 거지. 그죠? 내가 나약함을 놔두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가 부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번 활짝 깨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공부의 소재거든. 예민함이라고 그랬죠. 예민한 거는 그러면 공부하는데 장애고 내가 예민함 때문에 내가 더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민한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인데 본인이 그거는 이제 따로 내가 뭔가 더 강해지고 내가 안 그러면 부처가 되거나 뭐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오히려 그것부터 인정을 좀 하셔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공부를 들어오기 이전에 그죠? 그것만 돼도 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게 법을 받아들이니까. 안 그러면 이제 본문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내면에서는 저항이 생기거든. 저항이 그렇잖아요. 분별이 생기니까. 저항이 생기면 내가 위축이 먼저 된다고. 내가 먼저 떠달리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시간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3이요. 43? 아주 젊으시네. 좋다. 좀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직시를 못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면 본인은 항상 위축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잘 위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봐가지고 한번 제대로 자기 자신 한번 봐야지. 그죠? 그게 필요할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게 제가 이런 이야기가 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이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기거든. 현실에서. 오히려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환경이나 어떤 뭐 어렸을 때 환경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얼음장처럼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 무의식에. 그럼 그게 참 풀려나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한번 직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온전하게 자기랑 개합할 수 있고 서십시오.
온전하게 자기랑 개합할 수 있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고사님. 그래도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떤 것도 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죽기 받기 더 하겠습니다. 나고 죽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생각의 일인 거지. 그죠?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현실과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아마 좀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의식에 박혀 있어 그런 건데 그게 다 한번 말끔하게 한번 깨끗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거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깨달아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가까이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거사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이제 녹여 나가는 거지. 그게 안 낫겠습니까? 공부라는 게. 아직 젊으신데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실 마음 없어요? 마음은 있으시고 결혼하고 싶어요? 본인이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후 트여 있어야지 이제 좋은 인연들도 만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내가 위축이 되면은 막 결혼 생활도 연애 생활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걸리거든 자꾸. 자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공부만 이제 뭐 자기 직장이 되실 거잖아요. 일하실 거잖아. 일하시면서 공부만 하셔도 다들 괜찮습니다. 또 나쁘지 않지. 요즘 또 다 늦게 하는 추세니까. 저도 잠깐 안 갔거든요. 못 가신가? 네? 못 가신가? 못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팔자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팔자에 제 여자가 배필이 있어요. 팔자에도 배필이 있고 자식도 하나 있는데 공부에만 이것만 좀 나중에 이제 내가 한 30대 한 초중반 넘어가면서 공부에만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도 비켜나가 버리더라고. 나중에 터지더라는데 잘 됐다 그러더라고. 이게 비켜나간 게 그런 것도 변한다라는 거지. 그죠? 배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거 뭐 배필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가 다 안 돼.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지. 뭐 결혼을 했었으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근데 좀 편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죠? 제가 뭐 이거 뭐 선언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뒷주머니 찰 일도 없고 집에 뭘 갖다 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는 뭐 형제가 엄마랑도 전화를 안 합니다. 몇년 전에는 이제 왕래를 했지만 사람들이 좀 오고 대답 안 해도 안 합니다. 오히려 또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때의 역할. 내가 부모로부터 도움 받을 때는 또 형제간에 서로 간에 도움 받을 때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가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 이상 그죠. 그래도 오히려 더 홀가분한 것 같아요. 뭐 자식이 있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잔소리할 사람이 있나 뭘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거지. 번잡하지 않은 거지. 그래도 부모님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스승한테 연락을 안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안 그랬으면 바리바리 연락 와가지고 걱정하고 뭐 하고 음식 싸들고 오고 뭐 챙기고 뭐 하는 거. 아버지는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제가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아버지가 변하거나 그런 형제간이 변하거나 그런 건 않죠. 아버지는 지금도 내 굶고 사는지 알아요. 밥도 못 먹고 살고 직장도 없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안 그래? 가면 그런 소리밖에 안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러 가봤자 뭐 서로 좋을 게 있습니까?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한 6이구나 76. 저희 아버지도 그 예전에 저 사업하시다가 지금 개인 택시 하세요.
개인 택시 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인연이 그때마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 같더라고. 서로 뭐 걱정해주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혼자 있어 보니까 아주 제일 편하다. 이게 저는 대중생활도 많이 해보고 혼자서도 생활을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공부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세간의 인연보다는 딱 여기에만 딱 들어와가지고 딱 그냥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좋겠죠.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밖에 게 뭐가 그렇게 신경이 안 갑니다. 형제간의 일도 부모간의 일도 주변에 뭐 친구나 일도 그냥 다 남의 일 같이 느껴지고 그게 그렇게 잡히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발 뻗고 뛰어나야 되는 게 뭘 하고 싶어가지고 뭘 소리를 내고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짓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필요한 것만 한다는 거지. 인연이 왔었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거지. 또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남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내가 남한테 뭐를 강요한다고 해서 남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더 잘 알겠지. 우리 또 세대가 틀리잖아. 우리가 살아온 세대랑 또 지금 세대는 또 틀리거든.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 방식이 다른 건데. 이것은 불변하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지만도 뭐 그런 일들까지 내가 그거 하고 이런 공부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런 생활들이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인연이 됩니다. 그런 생활이 되게끔. 용산에 계신 보살님은 오늘 가시고 나가지고 조금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좀 괜찮았어요? 괜찮다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많이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쉬워지신 것 같아요. 들었는데 그 좋은 거는 이렇게 듣고 나면 이렇게 남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게 아르마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선생님 그 법문하실 때 내가 모르는 얘기다 이거는 그게 인정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네.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게 그래서 뭐 1년 동안 뭘 이렇게 막 갖고 있던 걸 이렇게 버리는데 아무 그냥 노력도 없이 그냥 그냥 제로가 딱 된 거예요. 그 좋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그게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법은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모른다라는 거는 뭐는 바보 멍텅이처럼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해나 어떤 체험이 아닌 거거든. 모르니까 쉴 수 있잖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살님 보고 깨달으라고 안 그럽니다. 보살님 다 깨달아져 있어요. 다 깨달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걸 본인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또 확인하면 안 돼. 선생님 내가 다 깨달아져 있자고 또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조작된 겁니다. 그거는 유의법이지. 그렇게 한 것도 조작된 거거든. 제가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것도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조금 힘들어. 다 깨달아져 있다는 것도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지 다 깨달아져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마장난 같아. 왜냐하면 보살님이 또 다 깨달아져 있다면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 깨달아져 있지 하고 또 그렇게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거는 다 깨달아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따로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모르니까 뭐 사람이 모르면은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많이 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뭔가 잡힐 것도 같고 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꾸 저울질만 된다고 그잖아. 그보단 낫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부모님 차 한잔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뭘 끼워 맞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좋은 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보살님 제가 대신 지옥 가실 자신도 있으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속는셈 치고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는데 한 번 더 크게 한번 속아보시라는 거지. 그지? 괜찮습니다. 마음이 많이 조금 이렇게 조금 그거이신 것 같아요. 보살님. 조금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보내보시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을 같이 한번 보내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제 그 법문 중에 선생님이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많이 쉬워져요. 저는 막 그렇죠. 경험 좀 막 원했거든요. 깨달음의 체험을 원하거나 뭐 벗어나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 힘이 안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들 근데 그런 생각으로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생각으로 벗어나려고 또 뭔가를 또 그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밝아진 상태에서 생각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고 방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생각으로서 벗어날 그런 생각이 따로 있지 않다고 사실은. 그제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 아니에요. 보살님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듣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보살님이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편이 보살님한테 위험합니다. 체험이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보살님의 백지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게 좀 타고나신 분인데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타고난 그 전성을 갖다가 또 자기가 이제 불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이 자기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 법이라는 어떤 상태, 어떤 깨달음, 분별로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거. 보살님이 그냥 저절로 눈이 떠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분별로서 벗어나는 체험이라든지 뭐가 마음이 확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해지고 더 단순해지는데 보살님 단순해질 수 있는데 그죠? 이 돌을 엉뚱한 바깥에서 또 내가 집어넣어서 찾으면 복잡해집니다. 이 깨달음도 생각하지 마시고 기약을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들 다 그래가지고 다 눈 뜨신 분들이라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들 체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벗어나신 거지. 뭐 자기가 벗어날 때는 알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죠? 알고 내가 이거 체험했다. 그거 위험한 거지. 그럼 그 벗어났다라는 거기 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법에 개합을 하고 심성에 자기가 자기를 이제 밝게 깨어나게 되는데 뭐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홍성대도 그렇지만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의심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체험이 한번 왔다 가고 나면 또 공허해지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났는데 또 분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벗어난 거는 또 뭐지? 지금 또 분별하고 있는데 또 그 생각을 한다. 벗어났다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죠? 생각으로서 벗어나고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게 없다고. 여기는 어떤 생멸 변화하지만은도 생멸 변화랑 아무 거기 들러붙지 않는다고. 그죠? 그게 보살님이거든. 이게 보살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살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면은 금방 눈 뜨실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나 싶습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살님이다 하면 나중에 이게 다 개합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럼 보살님이 그냥 이것이 웃게 되겠지. 뭐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안 됩니다. 그때는 당연한 걸 뭐 한다고 해요.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듣는 공부, 뭔가 헤아리는 공부에 좀 멀어지니까 좀 낫죠. 그래도 그런 시간을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죠. 이거.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눈뜰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이게 보살림이라는 게. 같이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108배 절, 뭐 새벽 모임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그리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 말씀하시는 유튜브 보고, 뭐 법륜스도 찾아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야기들로는 해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보살님도 오늘 가시고 나면은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금 한숨 좀 한결 좀 수월할 겁니다. 마치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부는 것 같이 그런 게 좀 연속적으로 우리가 실감이 돼야 되거든. 아,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내가 과거에 했던 기억들, 어떤 기억, 상처, 어떤 뭐 고통, 안 그러면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저절로 그게 그런 시간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육이 막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엄청 아팠었는데 어제까지도 아팠는데 한 달에 2번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못 가면은 더 많이 기다렸다가 다음 달 가야 되는데 내일 안 아프고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침에 싹 씻은 듯이 나은 듯한 몸 상태가 됐어요. 다행이네. 버스 타고 늦을까봐 조금 이렇게 뛰었거든요. 근데 그 뛸 때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정말 되게 가벼웠어요. 어제 그렇게 아팠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 간혹 있죠. 그 마음을 냈을 때. 그래서 그래도 2년이 되려고 어제까지는 아팠고 오늘은 좀 이렇게 많게 된 정답. 몸 상태가 되었나? 그리고 저는 그 뛰었을 때 너무 몸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온 것도 아닌데 오기 전에 오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진심이 통한 거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치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는 그런 깃털과 같이 가볍게 사셔야 되거든. 그래도 고생하셨네. 그동안 아프셨는데 다 나으려고 아프셨나 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시도될 겁니다.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꼬리도 올라갈 거고, 그죠? 자기가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이 가벼워지고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거든. 그 흔적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 흔적, 어떤 회상이나 흔적. 그런 것들이 이제 벗겨지는 거지. 그래도 처음 오려고 했는데 덕을 보셨네. 다행이다. 그 흔적이 이제 말끔하게 벗겨지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보살님 마음이, 보살님 본성이 보살님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프게도 하고 또 버티고 하다 보니까 낫게도 한 거지. 깨어나라고. 스스로가. 그죠? 그렇게 보살님이 가벼워질 그런 힘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밝은 눈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절에도 다니시고 그랬네.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제가 뭐 이게 뭐 개인 면담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뭐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눈을 맞춰보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도 자기가 깨달을 때는 자기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도 지도태도 모르게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저절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확 스며들어가지고 저절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게 좋은 거지. 그죠? 그래도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많이 가벼워져도 좋으시겠다. 그죠?
그래도 인연이 닿으려고 이렇게 된다 싶은 좋은 생각이 들고 충청도 처음 왔는데 너무 멋있어. 이 공기가 좋죠, 이 동네가.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4월 첫째 주에는 부산에서 우리가 뭐 1박 2일, 2박 3일 법회가 수련 법회가 있으니까 여유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가업체 모셔가지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공부하러 온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쉬러 내려오십시오. 부산에 그 해운대라 가지고 해운대 해변가 좋습니다. 또 벚꽃도 피고 벚꽃도 좋고 이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가시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그냥 홀홀 날아가십시오. 어디에도 매지 마시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죠? 그런 구속이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거든 보살님이. 아깝잖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 눈을 못 뜨고 내가 그냥 이 구독된 삶을 산다라는 게 갇혀가지고 감옥 중생들의 삶은 이제 그 철창 없는 감옥과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 막혀 있지. 근데 그게 한번 자기 이 심성 마음의 눈을 뜨면은 그게 한번 쇠생찰이 한번 털커덕하고 열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쇠창살도 없고 감옥도 없었다라는 게 본인이 자각하게 되면서 그냥 살아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구독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구독 받고 있는 그게 이미 해탈이거든. 해탈 열반이거든. 그렇게 도리의 눈을 뜨게 되지. 그래서 그런 구속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해탈과 구속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하셔보십시오. 좀 이렇게 쉬게 되면 피로감을 덜 느끼나요? 제가 인천공항을 자전거를 타고 한 7시간 갔다 왔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법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7시간을 갔다 오고 뭐 1시간을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보다님이 요즘 힘이 좀 안 들어간다 얘기입니까? 에너지가 많이 보충이 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대단하십니다. 선정이 들어가 계십니다. 패친망창 지경에 이르셨네. 배고픈지도 모르고. 알아뵙길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아. 인천 내가 아니 거기는 아니고 그런 경계도 올 수 있죠. 그런 걸 좀 잊어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행위에 우리가 집중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위자로 살아가면은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합니다. 금방 피로해지고. 근데 그 행위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전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일을 갖다가 잠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덜 들어가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힘이 덜 들어가서 좋다 막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당연한 거지. 뭐 공기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이제 그런 감흥이 오더라도 너무 그걸 붙들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면 또 몸이 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든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7시간을 탈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건데 보살님이 이제 그동안은 너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소모가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뿐인 거지 사실은 이제 그런 건 따로 없죠. 뭐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이런 건 따로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점이라는 건 이제 보살님 분별을 많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삶의 활기가 좀 있죠. 조금 에너지가 많이 차죠. 그쪽으로 갈 거를 그쪽에 가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끊어진 세계에 있어 버리니까 오히려 보살님 안에도 조금 자급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혼자 뭔가를 할 때도 내가 애쓰지가 않거든. 애를 덜 쓴다라는 거. 애를 덜 쓰고 하니까 내가 느낌적으로는 내가 힘이 많이 길러졌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잖아. 배가 안 들어가잖아. 그냥 하잖아.
그래서 그 이점이라고 하면 이점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또 그런 것도 집착하고 아, 내가 공부하니까 그런 게 좋아지구나 하면 그것도 이제 사태에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또 무리는 너무 하지 마세요. 대단하시네.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한번 나가봐 6시간 막 이렇게 갔다가 인천보다님 오셨구나. 어서 오십시오. 적당하게 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도 자전거를 예전에 한 번씩 탔는데 자전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 며칠 전에 맡겨놨는데 자전거 센터 근데 송원아 타기 너무 좋아요. 날씨가 덥고 춥더라고. 혼자도 뭔가를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좀 뭔가를 해본다라는 게 좋죠. 나로 남한테 같이 하자 뭘 하지 않아도 산을 본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까 자전거도 타셨지만 그런 걸 다 내가 하면서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죠. 이 삶 그 자체를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이 자체가 차를 마시는 이 자체가 그대로가 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는 거지. 실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지? 삶과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보고 하시는 이것이 다 전체고, 아 나의 모습이 따로 있지 않았다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좀 신기하겠지. 피곤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메이러가 돼도 공부가 다 된 건 아니거든. 심지어는 그 미세한 알미 남아 있습니다. 오메이러가 돼도 미세하게 다 아는 의식이 있잖아. 그지? 어떤 묘각이라든지 등각이라든지 그 묘한 의식이 남아 있는 거는 그건 아직도 깨끗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야, 이 묘하다면서 이 묘한 걸 갖다가 이제 딱 웃겨진 사람들이 있거든. 오메이러가 된다면서 그것도 이제 다 훌쩍 벗어나야 되는 거죠. 공부의 경지에서 볼 때는 공부가 뭐 경지가 대단한 건 맞지만 또 이 선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30반망이거든. 30방이거든. 뭘 잘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우리 보달님도 여기 한번 이제 실증이 되셔가지고 마음이 완전하게 개합이 다 돼 통일이 돼버려야 되거든.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많이 그래도 많이 처음 오실 때보다 많이 쉬워지신 겁니다. 궁금한 거 따로 있거나 그런지 않아요. 괜찮아요. 법이 이제 항상 머금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살님한테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온 마음과 온 몸에 다 묻혀가지고 이제 머금어져 있어야 되고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아 내가 일체를 다 머금고 있구나. 내가 일체구나. 하나구나라는 게 이제 보살님 이제 실감이 되셔야 됩니다. 화두를 하지 않아도 일체라는 게 전체라는 게 다 비추고 있다라는 게 내 실증이 되시겠죠.